자, 이제는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유전되는 것을 분석해서 또 다른 결과를 하나 얻어볼 건데, 완두의 형질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모든 형질들이 동시에 다 유전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고 해서 우선 색깔 하나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 하나의 형질만 관찰을 하는 겁니다. 다른 형질은 관여하지 않고. 자, 그래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만 실험했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전 원리 두 가지를 밝혀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질들이 다 표현이 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형질에만 집중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일단은 둥글고 노란색 완두,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의 순종의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의 대립 관계여야 되니까 둥글다와 대립 형질이 주름지다고 노란색의 대립 형질이 초록색이니까 이런 순종의 완두를 어버이로 선택해서 이 둘을 교배시켜서 얻는 자손 일대를 살펴보니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완두는 모두 둥글고 노란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둥글고 노란색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둥글다 주름지다 중에서는 둥근 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표현이 된 거고,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노란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얘가 가지는 유전자는 둥글고 한 개 받고 주름진 거 한 개 받았을 거고 노란 거 한 개 받았을 거고 초록색인 거 한 개 받았겠죠. 그래서 얘는 잡종이 되겠죠. 그래서 잡종 1세대고 얘를 자가수분시킵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둥글고 노란 완두는 모두 다 똑같은 잡종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자가수분을 시킵니다. 둥글고 노란색 완두. 자, 자가수분을 시켜서 그 다음 자손 2대를 한번 봤더니 자손 2대에서는 둥글고 노란색도 나왔고요. 둥글고 초록색도 나왔고요. 주름지고 노란색도 나왔고요. 주름지고 초록색도 나왔습니다. 골고루 나왔어요. 자, 근데 이들이 생산된 비율을 보면 둥글고 노란색 9개, 둥글고 초록색 3개, 주름지고 노란색 3개, 주름지고 초록색 하나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실험 결과 역시 앞에서 다뤄봤던 유전 원리, 즉 멘델이 세웠던 세 가지 가설에 입각해서 이런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이 유전 원리를 우리는 유전을 밝히는 곳에 써도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용했던 유전 원리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래서 제가 그림판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어버이를 둥글고 노란 어버이는 순종이어야 되니까 둥글다라는 유전자는 라지 R 두 개가 구성이어야 되고 노란색은 둘 다 순종해야 되니까 라지 Y 유전자를 세트로 가지고 있는 구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완두는 유전자형이 라지 R, 라지 YY로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는 주름지다라는 것은 열성이니까 라지 R이 아니라 스몰 r 두 개로 구성이 되었을 거고 초록색은 스몰 y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둘 다 순종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이 교배해서 자손 1대를 얻을 때 모두 둥글고 노란색만 나왔다라고 했는데, 자, 이 둥글고 노란색이 나왔는데, 이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가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거고, 얘도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건데,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와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식세포를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자, 우선 얘는 염색체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한 쌍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둥글다 라지 R 같은 위치에 둥글다 라지 R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요 아랫부분에는 노랗다 유전자 같은 위치에 노랗다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주름지고 초록색인 것은 상동염색체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둥글다 대립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주름지다. 스몰 r, 스몰 r이 여기에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색깔은 초록색이니까 여기에 스몰 y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이 염색체가 반으로 상동염색체가 나중에 분리가 되어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R, 라지 Y가 만나서 이런 생식세포 하나. 얘가 얘랑 만나서 라지 R, 라지 Y 생식세포 하나. 얘도 이 둘이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생식세포를 스몰 r, 스몰 y 생식세포.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 r, 스몰 y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모두 다 라지 r, 라지 y예요.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모두 라지 r, 스몰 r, 스몰 y예요. 그러면 이 생식세포들과 이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일대는 이 자손 일대의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얘와 얘가 결합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결합해도, 얘가 얘랑 결합해도 모두 다 요것만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 일대에서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가 나왔지만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즉 잡종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완두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둥글고 노란색 잡종을 다시 자가수분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다른 완두를 가지고 와서 자가수분을 시키면 이 완두 역시 유전자형이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둥글고 노란 이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얘와 얘가 헤어져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라지 R 들어가고 스몰 r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와 얘가 나뉘어져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라지 Y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몰 y 역시 라지 R이 들어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r이 들어있는 곳으로 이 스몰 y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의 잡종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유전자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얘를 엄마라고 치고 얘를 아빠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자, 아빠가 만드는 생식세포 라지 R, 얘랑 결합해서 라지 Y. 얘가 요 유전자랑 결합해서 라지 R, 스몰 y. 그리고 얘가 얘랑 결합해서 스몰 r, 라지 y. 그리고 얘가 얘랑 결합해서 스몰 r, 라지 y. 자, 생식세포 만들 때에는 유전자 한 쌍이 각각 나누어진다. 얘가 R로 나누어지고 이 유전자 한 쌍도 Y로 나누어져서 각각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되는 방법은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엄마 역시 얘를 엄마라고 쳤잖아요. 엄마 역시 라지 R, 라지 Y 그리고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손의 2대, 자손 2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자,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서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자손이 되겠죠. 얘랑 만나면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얘가 얘랑 만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얘가 얘랑 만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만나면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얘가 얘랑 만나면 라지 R, 라지 R, 스몰 y, 얘가 얘랑 만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얘가 얘랑 만나면 라지 r, 스몰 y, y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얘가 얘랑 만나면 r, y, y 그냥 쓸게요. 이제 얘가 얘랑 만나면 r, y, y. 얘가 얘랑 만나도 r, y, y. 얘가 얘랑 만나도 r, y, y. 얘가 얘랑 만나면 r, y, y. 얘가 만나면 r, y, y. 얘가 얘랑 만나면 r, y, y. 얘가 얘랑 만나면 r, y, y. 자, 요렇게 14개의 수정 결과 자손 2대가 14개가 아니고 16개네요. 4개 하면 총 16개의 자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의 표현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얘 둥글고 노란색. 얘 둥글고 라지 Y가 있으면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 거 아니죠? 둥글고 노란색. 얘도 둥글지만 노란색은 아니에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얘는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노란색. 자, 얘는 둥글고 노란색. 얘 둥글지만 노란색 아니죠? 얘들 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왔어요. 9개. 자, 이번에는 다른 거. 자, 둥글고 초록색. 자, 얘는 둥글고 초록색. 둥글고 초록색. 자, 얘도 둥글고 초록색이에요. 둥글고 초록색. 자, 얘는 둥글지 않고. 얘 둥글고 초록색이에요. 둥글고 초록색. 얘도 둥글지 않고 둥글지 않으니까 둥글고 초록색은 몇 개 나왔냐?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둥글고 초록색이 3개. 자, 그 다음에 얘는 볼까요? 얘는 뭐예요? 얘는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노란색. 얘도 주름지고 노란색. 얘도 주름지고 노란색. 그래서 주름지고 노란색이 또 3개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았는 하나는 바로 뭐냐? 주름지고 초록색이잖아요. 스몰 YY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름지고 초록색이 1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맨델이 실험했는 그 결과에서도 둥글고 노란색 잡종 완두 2개 자가수분시켜서 얻었는 잡종 2대, 자손 2대에서는 둥글고 노란색이 9개, 둥글고 초록색 3개, 주름지고 노란색 3개, 주름지고 초록색이 1개가 나온 것을 이 유전 원리로 설명을 다 했어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얘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표현형의 비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형의 비가 9대 3대 3대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를 몇 번 연습만 하면 그냥 익혀지겠죠. 항상 같은 이 비가 나올 테니까. 자, 근데 여기서 유전자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둥글고 노란색이지만 유전자형은 라지 RR, 라지 YY는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라지 RR, 라지 Y, 스몰 y는 하나, 둘. 얘들 둘이 유전자형이 똑같죠. 그리고 지금 얘와 얘도 유전자형이 똑같죠. 2개. 얘와 유전자형이 똑같죠. 그래서 유전자형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라지 RR, 라지 YY 1개 나왔고 얘들 둘이 라지 RR, 라지 Y, 스몰 i가 1개, 2개 나왔고 그리고 지금 라지 R, 스몰 r, 라지 YY가 1개,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하면은 둥글고 초록색인 거 라지 RR, 스몰 YY 어디 있나요? 없네요. 라지 RR, 스몰 YY 1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얘 라지 RR, 스몰 YY는 여기 하나 2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스몰 RR, 라지 YY 스몰 RR, 라지 YY도 1개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스몰 RR, 라지 Y,
스몰 r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 나왔죠. 그리고 스몰 rr, 스몰 yy 한 개 나왔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로 다양하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자손 2대에서 자손 1대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것은 몇 개냐? 16개 중에서 몇 개였었죠? 예, 4개였죠. 확률로 치면 얼마냐? 16개 중에 4개니까 4분의 1 확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얻는 자손의 개수가 총 1600개다. 1600개의 개체를 얻었는데 자손 2대 중에서 자손 1대 어버이와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건 몇 개냐? 그러면 1600개 중에서 4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니까 400개가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또 어디에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걸 해결할 때 이용을 하느냐? 자, 이번에는 이 중에서 순종과 잡종. 자, 순종과 잡종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과 잡종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 얘 순종이죠. 하나, 순종. 자, 그리고 잡종. 얘도 잡종, 잡종. 잡종. 얘 순종이죠. 순종. 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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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 얘 순종이죠. 스몰 rr, 스몰 yy. 얘 순종. 잡종. 잡종, 잡종, 잡종. 예, 순종이죠. 그래서 이 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순종이에요. 몇 개예요? 4개. 그럼 나머지 12개는 모두 잡종이에요. 그럼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순종과 잡종의 비.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둥근 거 찾아볼게요. 둥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죠. 12개. 주름지다. 하나, 둘, 셋. 3개죠. 몇 대? 3대 1. 자, 이번에는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를 찾아볼게요. 자, 노란색. 자, 노랗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2개죠. 초록색이다.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참, 여기 주름진 것도 하나, 둘, 셋, 4개네요. 여기 4개. 미안해요. 4개. 자, 그러면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도 몇 대 몇이냐? 3대 1.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또 어떤 결론에 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가지 형질만 다뤄봤을 때 둥근 것과 주름진 순종의 어버이를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잡종일 때 라지 R, 스몰 r, 얘 라지 R, 스몰 r이었잖아요. 자, 얘를 자가수분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표현형비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의 비율로 나왔었잖아요. 똑같이 얘도 두 가지 형질을 우리가 관찰을 해봤는데도 하나의 형질만 따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둥글다, 주름지다 3대1의 비율로 나와요. 자손 2대에서. 노란색, 초록색이다 비율도 3대1의 비율로 나와요. 한 가지 형질로만 따져봐도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가지고 동시에 나타낼 때와 똑같은 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유전이 되는 동안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유전되는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되더라도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그 많은 가지수의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되더라도 자손 2대에서 이 표현형의 비는 모양의 표현형의 비나 뭐 색깔의 표현형의 비나 뭐 꽃의 색깔의 표현형의 비나 모두 3대 1로 나온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 쌍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갔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요렇게 이제 둥글다, 그리고 노란색이다, 요렇게.
자, 요런 염색체가 있는데 얘들이 생식세포 만들 때 얘는 얘와 항상 세트로 묶여 있고 얘는 얘와 항상 세트로 묶여서 얘가 가는 곳에 얘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얘는 자, 얘가 두 개의 세포, 생식세포 두 군데로 나누어질 때 요 유전자는 왼쪽으로 가고 요 유전자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갈라진 것도 한 개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요 한쪽하고 얘도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Y. 그리고 얘 역시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 둘이 세트로 같이 생식세포 만들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자유롭게 이쪽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얘도 얘들과 상관없이 얘와 얘가 두 개만 다른 세포로 분리되기만 해요. 그래서 얘랑 맺어지든 얘랑 맺어지든 아무 상관없다. 얘랑 세트로 몰려가든 얘랑 세트로 몰려가든 얘도 얘랑 세트로 몰려가든 얘랑 세트로 몰려가든 그래서 얘도 R Y로 몰려가든 R Y로 몰려가든 얘도 얘가 R Y로 몰려가든 R 라지 Y로 몰려가든 아무 상관없다.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이 각각의 형질의 유전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뉘어져서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독립의 법칙. 그래서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된다. 라는 것이 독립의 법칙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멘델이 유전 원리를 세 가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게 만들었는 이 유전 원리가 현재까지도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멘델이 이 유전 원리를 밝히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물감처럼 빨간색 물감과 하얀색 물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형질이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질 때는 이 두 개의 물감이 섞여가지고 자손한테 전달된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즉 빨간색, 흰색 섞여가지고 자손한테는 핑크색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에 멘델이 이런 실험을 해서 이 세 가지의 유전 원리를 밝혀줘서 우리가 유전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멘델의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이 물감처럼 이렇게 형질이 막 뒤섞여서 짬뽕이 돼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가지의 유전 원리, 우열의 원리, 분리의 원리,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유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유전 현상들, 다른 유전에서도 이 다른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얘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리로 쓰이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멘델 실험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멘델의 유전 원리 세 가지를 이해하는 거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